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바로 이 비행기인데요. 이건 비행 역사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는 격찬을 받게 됩니다. 이 비행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반 우리가 요즘 타는 비행기보다 2배 빠른 속도로 2배 높이 날아오를 수 있고요. 평균 파리에서 뉴욕까지 8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단 3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만드는 정말 엄청난 여객기였어요. 콩코드 여객기, 그 특징적인 모습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살처럼 긴 몸체, 그리고 삼각형 모양의 날개, 그리고 독수리처럼 날카롭게 이렇게 구부러진 앞코 모양 때문에 멀리서 봐도 저건 콩코드 여객기구나 하고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냐면요,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은요, 이륙하고 착륙할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시야 확보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낮춰가지고 좀 더 시야를 넓게 만들려고 하기 위한 거고요. 또 착륙할 때는요, 오히려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공기의 저항을 높게 해서 착륙을 더 쉽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콩코드 여객기라는 건요, 당시에 이제 우리 세상에 나왔을 때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파리에서 뉴욕까지 3시간. 그렇다면 거기에서 또 다른 곳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에게 이젠 지구 한 바퀴 전 세계를 하루 안에 돌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안겨줬었죠. 하지만 이 여객기에는 아주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요금이 아주 비쌌어요. 이 퍼스트 클래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가 보통 500만 원 정도에 여러분이 티켓을 사실 수 있다 하면, 콩코드는 일반 좌석의 가격이 약 1,500만 원입니다. 엄청난 가격이죠. 일반 비행기도 500만 원을 주고 타면은 여러분이 정말 엄청난 그 럭셔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콩코드는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객기를 타는 사람들은 보통 일반인들이 아니라 이 돈이 아깝지 않은 부자들, 또는 시간에 쫓기는 글로벌 기업인들이 보통 이 비행기를 많이 탈 수밖에 없었겠죠. 또 다른 문제는요, 몸체가 굉장히 긴 형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콩코드 여객기의 내부인데요, 이코노미석이에요. 가로 4개밖에 의자가 배치될 수 없었어요. 이렇게요. 보통 비행기는 여러분 대한항공 타시면 3개, 4개, 3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줄에 10명이 이렇게 탈 수 있는데 여기는 최대 4명.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기의 최대 정원은 100명에 불과했고요. 보시다시피 요 끝단, 그러니까 비행기의 끝단에 타는 승객들은 몸을 이렇게 탈 수도 없고 살짝 구부려야 돼요. 이게 각이 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구겨야 되는 불편함도 있었고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행기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속 돌파를 할 때 나는 이른바 소닉 붐이라고 하는 광음이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이 광음이요, 그냥 단순하게 시끄러운 수준이 아니에요. 이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동물들 중에서 임신한 동물들이 낙태가 되기도 하고요. 오래된 건물에는 금이 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콩코드 여객기가 막 활성화될 당시에 이 비행기는 우리나라에는 오면 안 돼요! 하고 규제를 하는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부 항로에는 콩코드 여객기의 운항이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리와 뉴욕, 그리고 런던과 뉴욕을 왔다 갔다 하는 운항에서 많이 이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여객기는 1969년에 첫 비행에 성공합니다. 꽤 오래전의 일이죠. 그리고 1976년에 상업 비행을 시작해요. 그리고 27년 동안 운영됩니다. 유럽의 런던 공항과 파리 공항에서 미국의 뉴욕 그리고 워싱턴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뭐 3, 4시간이면 도착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던 2000년 7월 25일 이 콩코드 여객기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고는요, 콩코드 여객기의 유일한 항공사고로 기억되는데요. 이 여파로 이 여객기는 2003년 그걸 마지막으로 모든 운항을 중단하게 되죠. 그날 파리 국제공항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4590 편은요, 원래 파리에서 3시에 출발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2번 엔진에 역추진 장치가 약간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리를 하고 떠나야겠다 하고 해가지고 출발이 약 1시간 반 정도 지연됩니다. 결국 4590 편은 4시 42분에 이륙을 하게 되죠. 비행기가 뜨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가다 보면 활주로를 타서 이렇게 이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1시간 반 동안 기다리는 동안 이 해당 활주로에 먼저 착륙했던 다른 비행기가 있었어요. 컨티넨탈 항공사 비행기였는데 그 항공사 비행기의 엔진 덮개에서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폭 3cm, 길이 43cm 가량의 이 부속품이 다른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하다가 이 부속품이 활주로에 떨어지게 된 거죠. 물론 이 비행기는 착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얘가 활주로에 남아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뒤따라 4시 42분에 콩코드 여객기가 이 활주로에서 쭉 이륙을 하려다가 앞바퀴, 오른쪽 앞바퀴 타이어에 이 부품이 박히게 돼요. 그리고 타이어가 터지게 되면서 파편이 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륙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콩코드기는 이미 이륙 결심 속도라고 부른대요. 이 속도를 넘겨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에선 더 이상 속도를 늦추거나 다시 착륙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이 파편들이 연료 탱크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게 되고요. 1번, 2번 엔진의 출력이 대폭 떨어집니다. 자, 비행기를 방금 이륙시켰는데 어라? 보니까 막 엔진들의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기장이 문제를 딱 이제 감지를 하고 연락을 해요. 그래서 나는 파리의 다른 공항에 근처에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 이게 그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륙을 이렇게 하면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벌써 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재가 있다 보니까 속도를 내지 못했고 속도를 잃어버렸고 비상 착륙마저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여객기는 근처에 있는 호텔에 추락하게 되죠. 다음 사진은요. 마침 공항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한 택시 운전사가 막 운전을 하다가 옆을 딱 봤는데 웬 비행기가 불이 붙어가지고 낮게 날고 있는 거예요.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건 이후에 근처에 있는 호텔에 이렇게 추락을 하죠. 비행기가 뜨고 나서 88초 만에 발생한 화재로 이렇게 비행기는 처참히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당시의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At 4:43 and 15 4시 seconds, 43분에 뜨기 시작합니다. 비행기가요. 그런데 불이 붙었죠. takes to the air. This is how Concorde flight AF4590 바로 이 appears to 상황입니다. witnesses. Martine Bournet works in an office on the western edge of the airport. At 4:44, she sees a terrifying sight.
이제 관제하는 데 있던 이제 분이에요. 관제 쪽에 있다가 옆을 딱 봤는데 비행기가 불이 붙어서 뜨고 있더라. 정말 걱정이 되고 무서운 상황이었다. 폭발해버릴 것만 같았다. The stricken 긴급 airliner 상황입니다. flies directly overhead. While Captain Marty struggles with the controls to gain altitude, 자, out of his vision, 기장은요. flames engulf the left wing. 이제 비행기를 운전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힘들었겠죠. The sickening 근처에 sight is caught on camera by the wife of a 트럭 truck driver. 운전사가 이 It is the 모습을 only 촬영해냅니다. video footage ever captured showing 한 Concorde 번도 on 볼 수 fire. 없었던 모습이었죠. It'll prove to be a vital link in the investigation. 아, 이거 영상으로 봐 너무 끔찍하지 캡틴. 않아요? 이게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Captain Marty is running out of options. 기장은 더 이상 다른 방법이 Concorde's left 없었어요. wing is disintegrating. 네, 바로 이게 이제 추락 현장이에요. O avião perde sustentação e se espatifa, num campo a apenas 10 quilômetros da cabeceira da pista. Antes de cair, 때문에 envolvido numa 소방차가 bola de 왔었고요. fogo, o Concorde da companhia aérea Air 여기 France 이렇게 된 거예요. ainda atinge um hotel na pequena cidade de Gonesse. Destrói dezenas de apartamentos e mata 4 pessoas em terra. A bordo, segundo as últimas contagens, estavam 100 passageiros, na maioria alemães, a caminho de um cruzeiro no Equador 처참했던 e os 9 현장입니다. tripulantes franceses. Uma fumaça branca cobre o campo calcinado. Os bombeiros passaram as últimas horas lutando para controlar o fogo. Os únicos restos reconhecíveis são o trem de pouso do avião e uma banheira do hotel. Este 자, 사고 직후 블랙박스를 회수하여 조사가 진행되죠. 이륙 도중에 연료 탱크에 화재가 일어났고 이게 역화해서 엔진이 폭발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정확히 화재가 어디서 났는지는 알아내지 못했다고 해요. 초반에는요. 그러다가 활주로에서 발견된 3가지 단서, 이걸로 사고의 원인을 추측해냅니다. 먼저 아까 보여드린 그 이전에 착륙을 했었던 비행기에서 떨어져 나온 그 티타늄 파편 있죠? 그거, 그 다음에 콩코드 여객기의 타이어 조각 일부, 그리고 콩코드의 연료 탱크 조각 일부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이제 나중에 밝혀내게 되죠. 영국, 프랑스가 합동조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낸 결론이 뭐냐? 콩코드가 고속주행을 했죠. 막 이륙을 하려고 빠르게 가다가 타이어가 티타늄 부속을 밟았고 절단돼서 파열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어가 이제 찢어지면서 이 타이어 조각 중에 하나가 연료 탱크와 전선을 강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2개 중에 4.8kg의 이 타이어 조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이어 조각이 뭐 그렇게 강력할까 하지만 이 타이어 조각 하나도 4.8kg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료 탱크에 구멍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연료가 누출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타이어 파편에 의해서 전선이 끊어졌는데 여기서 스파크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 탱크에선 연료 나와 전선 부딪혀서 스파크 튀어, 그러니까 불이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을까요? 너무도 안타깝게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프랑스인 승무원 9명과 승객 100명이 전원 사망하게 됩니다. 해당 비행기는요, 독일의 한 여행사의 관광객을 위한 전세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행기에는 유독 많은 독일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전체 100명의 승객 중에 96명이 독일인이었죠. 그러니까 즉 4명만 독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콩코드기가 일반인이 쉽게 돈을 내고 탈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100명의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부를 많이 쌓고 있는 소위 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사망으로 하게 되니까
이 사건 이후에 이 콩코드 여객기 사망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장례식이었다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고로 지상 호텔에 이렇게 떨어지게 됐잖아요. 근데 이 호텔에 있었던 직원 4명도 사망하게 됩니다. 정말 날벼락이었겠죠. 어느 날 내 직장에 출근해서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머리 위로 떨어져서 건물이 폭파되고 직원 4명이 아무런 잘못 없이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후의 일은 더더욱 어렵게 꼬여만 갑니다. 이 사망한 승객들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던 것만큼 그의 가족들도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유족들이 이제 단체로 막 와서 피해 보상을 막 요구를 하고, 뭐 당연히 그래야겠죠. 근데 이후에 콩코드 비행기 자체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문제들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이 아마 생각해 보시면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이 파편을 떨어뜨리고 간 그 비행기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전에 착륙을 했었던 이 컨티넨탈 비행기, 그 에어프랑스사는요, 이 비행사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결국 배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콩코드 비행기 자체에도 이 비행기를 좀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또 연료 탱크는 커야 되고, 사람은 적게 둬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콩코드 여객기 제작 회사한테도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그래서 막 여러 회사가 얽히고 설키고 막 일이 굉장히 커졌어요. 결국 컨티넨탈 항공은 유죄 판결을 받고 2억 5천의 벌금을 선고받게 됐는데, 이후에 에어프랑스에 12억 원에 되는 그 어떤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송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돼서 사건은 2000년에 발생을 했는데 2010년 12월에나 돼서야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죠. 사고 직후에 콩코드 여객기는 운항 정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까지 이제 전자장치도 강화하고 신소재를 막 여기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연료 탱크, 타이어 부품 다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운항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콩코드 여객기 사건은 전 세계에 정말 큰 충격을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콩코드 여객기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는 어쨌든 유지하는데 돈은 엄청나게 들고, 게다가 신소재 막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는 했어. 아니 근데 사람은 타질 않아 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비행기는 2003년 11월 영국에서 마지막 착륙을 끝으로 여객기 시대의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콩코드 여객기는 운항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객기로 이름을 날렸고, 이 비행기 하나 몸값만도 2천억 원이 넘었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영국의 마지막 착륙한 이래로요, 이후에 미국의 항공박물관으로 옮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전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만 볼 수 있죠. 이제 콩코드 여객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비극적인 콩코드 여객기,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비극적인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